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마을의 살얼이 났다. 헤이리 마을의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영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더 깊은 만족과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결국 헤이리안들처럼 삶의 깊은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하고 개인적 성취를 넘어서 공동체와의 연결을 중시하는 데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힘들게 노력을 하고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뭔가를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왜일까? 행복이 여전히 멀어 보이는 것은 또 왜일까?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못 찾기 때문은 아닐까? 혹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인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젊을 때는 일과 사랑만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람은 궁극적으로 4개의 꼭지점이 없으면 삶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편안히 눈을 감기 위해서는 삶의 보람도 중요하지만 죽음의 보람이 더욱 절실해진다. 그래서 4가지 꼭지점들인 일과 사랑 외에 자기 자신을 찾고 공동체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종교를 뽑기도 하지만 공동체다.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를 묶는 끈이 있어야 한다. 지역, 언어, 혈연 등이 눈에 보이는 끈이라면 구성원 간의 연대감은 보이지 않는 끈이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끈이 문제다. 자기가 현재 사는 집을 최후의 안식처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차라리 부수적인 문제다. 같은 땅,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며 싸우고 얼뜯기 일수다. 어느 사회든 구성원들은 개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애쓴다. 시장원리 속에서는 개인의 이윤 동기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사회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장소만은 아니다. 그게 전부라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바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다. 그것은 집단 정파 개인의 이익을 초월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런 공공의 영역을 지키고 보존해가야만 사회는 건강해진다. 그런 면에서 헤이리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인간 문화에 대한 공동체를 알리는 중심의 신호탄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헤이리 마을을 외부 세계와 구분짓게 하는 것은 여럿 있지만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것에 대한 무조건적 존경심,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자신감 있는 문화의식, 기득권과 신분의식에 대한 경멸, 인공적인 자재와 스타벅스 등의 획일적 문화에 대한 저항적 기질, 자원봉사 방식의 마을의 운영, 1인 1표식의 수평주의, 때로는 영적 세계에 대한 몰입 등등의 단순치 않은 주민들의 인상이다. 2000년 초 화가, 건축가, 조각가, 작가, 서예가, 문인, 출판인, 음악가, 연극인, 영화감독, 영화배우, 방송인, 가수, 의사, 교수, 국회의원, 기자, 평론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파주 통일동산의 헤일이라는 작은 마을에 하나둘씩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주아의 자본주의와 보헤미안의 자유분방함을 조화시켜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켰다. 그들은 회원 공동체라는 울타리 내에서 서로를 끔찍이 사랑했고, 서울 외곽의 파주라는 싼 지역에 살았고, 책을 많이 읽었고, 돈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권력이나 물질적 성공보다는 예술과 감정에 충실했고, 가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들을 헤이리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헤이리안이란 신조어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보헤미아의 창의력에 부르주아의 포부를 겸비한 뜻의 새로운 문화 엘리트로 비치기도 한다. 보헤미안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19세기 사회의 관습에 구애되지 않는 방랑자,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 문학가, 배우, 지식인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헤이리안은 과거의 엘리트에 저항하며 자란 교육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자신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중상류층으로서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라는 것이 특징이다. 풍요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물질주의는 반대한다. 헤이리의 집을 짓고 무언가를 팔면서 삶을 영위하지만 자신이 팔리는 것은 거부한다. 본능적으로 반기득권적이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새로운 기득권층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여전히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세속적 성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난 세기의 부르주아와 공통되지만 자유와 진보, 야성과 자연, 창조성과 문화 등을 적극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일면 히피와도 닮았다. 부르주아의 합리성, 그리고 보헤미안적 자유와 상상력을 조화시킴으로써 헤이리안들은 정치와 경제보다는 문화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를 혁신시키려고 한다. 헤이리안들에게 비즈니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삶은 확장된 취미이며 자기 개발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들은 의미 없는 삶을 부정하고 세태에 순응하는 인간을 경멸하며 출세와 돈을 위해 고상함과 창의성을 스스로 죽여버린 인간을 답답해한다. 효율성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의 새로운 열쇠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 속에서 최고의 세계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헤이리에서 이 일은 평생 직업이 되고 천직이 된다. 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예술가처럼 일한다. 그들에게 일은 영적인 자아와 지적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일종의 자기 표현 방법인 것이다. 그들은 헤이리 내의 모든 조직을 하나의 기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변화로 가득 찬 유기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계의 나사나 톱니바퀴가 아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도 조직 속에서 일을 하지만 조직의 가치 못지않게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신감과 적극성으로 무장되어 있다. 조용히 살기를 바라는 그들은 고상한 자기 중심자들이다. 헤이리안들에게 일터란 자극을 받는 곳, 재미있는 곳, 서로를 발견하는 사회적 장소이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논다. 일터는 바로 놀이터인 것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회를 지향하는 헤이리안들 사이에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립의 핵심에는 늘 세속적 성취의 가치와 감수성에 대한 대조적 평가가 있지만 주류 의견은 늘 같다. 바깥 세상에서는 상업적 성공과 공적인 평판에 기초하여 지위가 부여된다면 헤이리안들에게는 고급 아파트나 우아한 옷을 살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감정의 주요한 저장소인 예술의 관람자나 창조자로서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헤이리안의 가치체계에서 순교자적 인물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기 위해 또는 여행이나 친구나 가족에게 헌신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과 사회의 존경을 희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러한 헌신 때문에 세상이 인정하는 외적인 품위의 표시는 부족할지 몰라도 헤이리안들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들의 윤리적 양식과 감수성과 표현 능력 때문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